50대 중반이 되니까 제철 음식만 갖고서는 이 환절기 면역력의 어떤 방어가 안 돼서 보양식, 흑염소가 에너지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더 준다.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흑염소를 3번 정도는 먹어야 사람이 재구시를 한다. 그런데 먹어라. 제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네. 처서 매직이란 말이 있죠. 이게 정말 아무리 여름이 뜨거워도 처서가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찬바람이 샥 오는 것 같고, 가을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. 제 발로 걸어옵니다. 자, 환절기 건강 챙기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. 네, 선생님은 타고나길 한의사신 것 같아요. 왠지 이렇게 모습만 봐도 네. 병이 나을 것 같고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하는데, 이렇게 면역력이란 이야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. 네. 그죠?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는 어떤 몸의 신호가 있을까요? 신호가 있죠.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기능이니까 나를 지키는 기능의 최전선이 사실은 온몸의 피부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 표면의 방어막을 가지고 피부 안쪽으로 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, 피부 점막에서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사실은 코거든요. 코 안쪽. 그래요? 코 안쪽 점막에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비염도 오게 되고 재채기 하게 되고, 또 특별히 요 시기에 여성분들은 피부 발진, 뾰루지 이런 것들도 더 나게 되는, 그래서 피부만 보게 되면 아, 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. 원장님은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뭐 산삼, 녹용 이런 거 막 해서 드시나요? 50이 넘어가고 50대 중반이 되니까 제철 음식만 갖고서는 이 환절기 면역력의 어떤 방어가 안 돼서 조금 이제 보양식, 네. 다양하게 조금 일반 음식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더 많다. 좀 특별히 뭔가 좋다.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보양식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삼계탕부터 해서 그렇죠. 장어, 속꼬리, 추어탕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. 예. 어떤 보양식이 된다는 기준점이 있을까요? 식품은 일상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고, 식품으로 안 되면 약선. 약은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쯤 있는 것. 약선 요리. 뭐 네, 이런 그렇죠. 거군요.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뭐 양약이나 한약 이런 건데, 그 약선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일종의 체력을 보충해주고 양기를 준다라고 하는 이제 보양식이 있는 거죠. 그 대표적인 거 그러면 뭐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실은 핫한 게 이제 흑염소라고 할 흑염소 수 있겠죠. 좋다고 하죠. 네. 오. 그럼 한방에서도 이런 흑염소에 대한 얘기가 혹시 나와 있나요? 기록적으로 보게 되면 숙종이 즐겨 드셨던 걸 흑색탕. 흑색탕. 뭔가 까만 탕이라는 거죠. 근데 그 재료를 보니까 까만 것들을 가지고 은은하게 달여서 드셨다라는 건데, 그럼 까만 것들이 뭐냐 보니까 흑염소, 오골개, 그리고 오골개. 검은색 콩이라고 할 수 있는 흑콩, 이런 것들, 검은 것들만 모아서 잘 달여서 이제 숙종께서도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챙겨 드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. 조선시대 왕 17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영조신데, 이분도 흑염소를 즐겨 드신 걸로. 그 이게 왜 근데 염소 중에서 흑인가요? 왜 흑염소가 더 좋은 거예요? 뭐 콩을 보더라도 흰 콩은 백두 이렇게 얘기를 하고, 검은 콩은 흑두라고 얘기하는데, 검은 콩인 서리태, 서목태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약콩이거든요. 어떤 약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약콩이라고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염소도 뭐 백염소도 있고 뭐 황염소도 있고 흑염소도 있지만, 그 중에서 검은색을 가진 흑염소가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힘을 더 준다. 그래서 그런 가설하에 몇백 년 동안 먹어왔더니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검은 음식들이 조금 더, 최근에 와서도 이제 뭐 블랙풋이라고 그래서 네네, 조금 블랙풋. 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을 가지고 몸에 좋다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흑염소의 효능을 한번 쫙
쉽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흑염소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먹어왔던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 피로를 회복한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아, 피로 회복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흑염소 그러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여성들의 어떤 그 산후 출혈, 뭐 산후의 복통 그리고 냉대화라든지 수족냉증, 특별히 여성들이 뭔가 몸이 불편할 때 또 이제 흑염소의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대적으로 볼 때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흑염소 먹고 체하는 경우가 드문 거죠. 그래서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서 소화도 돕고 그리고 혈액순환, 동맥경화 이런 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안 또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. 저 백내장, 녹내장 다 있거든요. 술도 그러- 하고 열심히 더 먹어야 되겠네. 네, 그러면 뭐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도 청소해주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여성의 자궁을 보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뼈를 또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요? 실제로 여성들이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게 되면 골감소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이 흑염소 자체가 뼈를 다스리는 콩팥의 기운을 좋아지게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.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. 또 예전엔 흑염소를 또 언제 먹였냐면 놀래거나 또는 감기에 걸렸거나 그래서 밤에 자다가 41도가 넘어가게 되면 경련이 생기니까 몸에 있는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뱉어내는 게 구토인데 그러고 난데 다음날 뭔가 애들한테 또 흑염소를 조금 더 챙겨주게 되면 맞아요. 애들이 그랬던 또 것 같아요. 많이 좋아지더라.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허할 경험적으로 때 기력 그렇죠. 보충 이런 거 많이 했죠. 그리고 또 흑염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피부를 또 윤택하게 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고요. 또 전반적으로 남성들에게도 전립선을 비롯한 온양지제로서 남성력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. 정력. 네, 정력에도 도움이 된다.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현재 나오고 어렸을 있습니다. 때 보면은 그 흑염소 다리는 예전에 있었어요. 흑염소집, 뭐 개소주집, 뭐 탕제원, 뭐 한약방, 뭐 이렇게. 네. 저 흑염소 진액을 먹고 있거든요. 아. 네, 너무 몸이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게 느껴져서 네.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어. 흑염소를 먹은 지가 몇 개월 정도. 흑염소를 먹자 그래서 약간 좀 냄새가 역하지 않을까라는 예전에 생각이 그랬죠. 들었는데 네. 예전에 네. 먹었던 네. 기억에 안 그렇더라고요. 요즘은 그렇죠. 여기 지금 있는데 아, 네. 네. 한번 같이 좀 아, 드셔보실래요? 네네. 이런 거 좀 잘라서 야, 색깔은 색깔은 요렇게 진한 와인 색깔 같은. 약간 밤색이 나는 네. 짠 한번 하시고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먹기가 편하더라고 나는. 아, 요즘 그렇죠. 그냥 오히려 일반 한약보다 좀 덜 쓴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즘 이제 기술들이 좋으니까 네. 그러니까 다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효소로 분해를 한다거나 계속 탕전을 하면서 위에 뜨는 기름을 계속 빼내야 되는데 흑염소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잡내도 없고 또 이제 다양한 전통 부재료를 넣어서 이제 좀 먹기 편한 그런 형태로 많이 정말 나오는 것 맛이 같습니다. 깔끔해. 냄새 전혀 안 나고 흑염소를 약간은 한약 냄새 정도? 흑염소를 마음에 드셨다면 저는 흑염소 전골을 한번 드셔보시면 전골? 전골 한번 드셔보셨나요? 아니요. 흑염소 고기에다가 막 들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깻잎 이렇게 넣고 이제 전골 형태로 끓여서 먹게 되면 정말 땀도 푹 나면서 정말 좋거든요. 그리고 흑염소 고기가 전골. 고기가 쫄깃쫄깃해서 굉장히 맛있어요? 맛있습니다. 그래서 기력이 떨어질 때 한 두세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드시면 좋고요.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흑염소 수육으로 넘어가시면 흑염소 수육은 특징적인 게 찰 때 먹는 거거든요. 대부분의 고기는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먹는데 네. 제일 맛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흑염소 수육. 그 마지막까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근데 것 뭐 같습니다. 수육이나 전골을 우리가 쉽게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집에서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죠.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흑염소 진액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보게 되면 평생에 걸쳐서 흑염소를 3번 정도는 먹어야 사람이 재구시를 한다. 태어나서 네, 태어나서. 그런데 아기 낳고 40 전에 먹어라. 저 60인데 안 되나? 60이 넘으셨나요? 네. 조금 안타깝습니다. 얼굴은 뭐 40인데 네, 얼굴은 38 정도 이렇게 아직 1, 2년 우리 친하게 지내요 선생님. 1년 남으신 것 같은데 얼른 챙겨서 그런 그래도 정도 지금이라도 먹으면 그렇죠. 챙겨서 이렇게 꼬박꼬박 뭐 분기별로나
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2개 먹잖아요, 하루에. 그리고 여성한테 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는 그렇죠. 거죠? 여성들한테 많이 챙겨줬던 게 흑염소기도 한데 또 최근에는 뭐 남성분들도 또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요즘은 흑염소를 보게 되면 어린이들도 또 챙겨서 수험생들도 체력 떨어질 때 흑염소 진액 챙겨 드시고 어르신들도 체력 떨어지고 수술 이후에 또 흑염소를 챙겨 드시더라고요. 제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네요. 제가 큰아버지가 외과 의사 하셨거든요. 네. 큰아버지가 외과 의사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보신탕 먹으라고 네. 의사 선생님들이 맞아요. 90년대까지 그랬어요. 자궁 옛날에. 수술을 하고 뭐 유방 수술을 하거나 허리 수술을 하고 보신탕을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문화적으로 안 먹으니까. 보신탕을 못 먹게 하거나 네. 안 먹게 하니까 뭔가는 먹어야 되겠고 그 수요가 이제 흑염소로 넘어가고 있는.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인기구나. 네, 그래서 병원 쪽에서도 수술을 하고 또 흑염소라도 챙겨 먹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시면 흑염소 챙겨 먹어야지 하고 또 흑염소 진액 챙기시고 그래서 뭐 남녀노소 요즘은 골고루 드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흑염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, 뭐 살이 찐다 이런 속설도 가끔 있어요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? 내가 원래 뭐 열이 너무 많다. 그리고 적당히 드시다가 좀 중간에 중단도 하셔야 되는데 뭐 1년 365일 계속 드신다 이러면 혈압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본인이 많이 먹겠다고 하루에 뭐 3포 이렇게 더 이상 드시다 보면 이제 설사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건 모든 거에 공통적이지만 이제 과유불급 적당하게 최소 1포 보통 2포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한 3포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예, 근데 잘 고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워낙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도 많고 제품들이 형태도 많죠. 다르고 하니까 네. 팁을 좀 주세요. 이렇게 골라야 된다. 제일 중요한 게 흑염소 제품이니까 흑염소 함량을 보셔야 되는데 흑염소 함량이 무조건 높다고 좋고 무조건 낮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많이 먹고 싶다. 아. 그럼 흑염소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장이 좀 약하다. 그러면 또 흑염소의 함량이 낮은 제품도 오히려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다음에 함량. 두 번째가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제 암 흑염소냐 이런 것들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국내산이고 암 흑염소가 좋다. 뭐 그런 것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한 3년 전부터 흑염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흑염소가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. 라는 건데 흑염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이 아라키돈산이 혈당 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당 함량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먹기는 좋지만 뒤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사양 벌꿀, 뭐 아카시아 벌꿀을 넣게 되면 실제로 또 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당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부재료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이제 실제보다 함량 미달인 제품들도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름기 밖에 뜨는 기름기를 제거해내야 잡내가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공정까지 좀 필터링해서 거친 것인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제가 지금 같습니다. 2포 먹었는데 노당이라고 돼 있어요. 이건. 노당 그렇죠. 노당, 그러니까 당이 없다는 거잖아요. 네.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정말 면역력이 화두이지 않습니까? 검은 보약, 신비의 명약이라고 하는 흑염소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네,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한 방송이 아마 우리 셀코TV 시청자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배한호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